네, 오늘도 재미난 경제 얘기로 경세대민 쪽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교수님들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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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낮에는 한여름인 것 같아요. 나 교수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인 휴일도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갈 곳도 많은데 네. 또 이제 노는 것도 말이죠.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도 많이 막히고 말이죠. 네. 박 교수님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것저것 생각도 좀 하고 뭘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봄에서 이제 여름이 오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는 그 어떤 걸 해야 될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제 재미난 경제 얘기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기업을 비롯한 많은 예금자들이 돈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이 파산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다행히도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이 예금보험 제도를 통해서 국내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오늘 위성백 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먼저 이 시청자분들께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기관이 파산해가지고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항상 모니터링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예방하고 또 방지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해 9월에 이제 취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먼저 해보니까 어떠세요, 사장님? 제가 공직에서 약 30년 정도 있었었는데요. 공직에서 있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공직에서는 많은 의사결정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접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제가 일단 앞으로 어떤 일을 역점적으로 할 건지 비전을 마련하고 조직 개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 시스템 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한 3급 이상 한 200명에게 그 장단점 그리고 희망사항 그리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견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자기소개서를 받았었는데 네. 제가 200명에 대해서 일일이 거기 답변을 하고 이메일 소통을 했던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그 보람이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예금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를 다 하시려고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맡기잖아요. 예. 그런데 5천만 원까지 지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5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것은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1억씩 넣는 기업 사람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에서 그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액을 보장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의 이제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고 예. 하기 때문에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두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5천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대신 지급을 하고 예.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접수해서 금융기관의 자산을 팔고 예. 그리고 부실 책임자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자금을 해소해가지고 그 해소 자금이 들어오면은 예. 그 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5천만 원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고 예. 나머지는 해소해가지고 돌려주는 거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그런데 이 예금만이 그런 게 아니고 생명보험이라든지 예. 보험회사라든지 또는 투자회사에 돈을 집어넣을 때도 예. 일부 보장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은? 은행이나 예.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생명보험이나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예. 5천만 원까지는 다 보장이 다 됩니다. 5천만 원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정리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넣었다 그래도 5천만 원 보장되고 제가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제일은행이 넣었다 그래도 은행이 틀리면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이 되는 겁니까?
예, 각 금융기관별로 그렇죠. 5천만 원씩 은행권에 5천만 원이네, 은행별로. 은행별로 5천만 은행별로. 원. 그 이제 예. 저축은행에 그래서 이제 A 저축은행이 넣고 B 저축은행이 있고 예. C 저축은행이 그래서 그렇다면서요. 5천만 원씩 넣어놓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그렇죠. 리스크가 분산해서 해칭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예금자들이 예. 네.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 원씩 나눠서 넣고 그 대단히 얘기가 이제 의미가 있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군요. 그렇죠. 은행이 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5천만 예.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회사에 뭐 자금을 회수한 경우에 이제 추가 지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딱 5천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자금이 모아져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네. 이제 5천만 원까지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네. 미리 기금을 적립을 합니다. 각 금융기관들이 그렇죠. 예금 보험료를 내는데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모델을 세워서 금융기관 업권별로 예. 금융기관 몇 개가 망할 경우에 이 금융시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예.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라고 하고 매년 나누어서 이 보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나라에는 좀 생소한 개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야. 게 은행이나 이제 보험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은지. 많이 있죠. 우리 저 네. 옛날 저축은행에서 되게 많이 네. 있어요. 옛날에 5대 시중은행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때 이 5대 시중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생각하셨어요, 못했어요. 두 교수님? 당연히 당연한 거죠. 아, 망할 수 더 있다고 망할 수 있지. 생각하세요? 기업이 망하면 망할 수 있는 저는 거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네. 근데 다 망했고, 그 5개 시중은행 중에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98년 내환위기 때 은행이 15개 망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16개, 예. 그리고 저축은행이 128개, 그리고 다른 신협 이런 것들까지 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787개의 금융기관이 도산을 했습니다. 야. 그리고 저희들이 111조 원의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공격자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에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했고요. 예. 네. 그때 30개 저축은행이 망했고 예. 저희 예보에서 27조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예. 저축은행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시에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예금자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지원을 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캄보디아의 자산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2006년에서 11년까지 부산저축은행이 캄보디아에 투자를 해서 예. 대규모의 토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물린 이제 거죠. 망했죠. 예, 예. 네. 망해서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 이제 지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천만 원 넘는 예금이나 그리고 또 후순위 예금이라고 저희들이 보장하지 못한 예금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금자들한테 대해서는 예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 돈이 회수되어서 자기들이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예금자들이 지금 3만 8천 명이 지금 3만 기다리고 8천 명인데 있습니다. 지금도요? 예, 예. 야, 참. 그분들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휴가를 그렇습니다. 받으려고. 예. 근데 이 예보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97년도에 외환 위기가 있었고요. 예. 설립이란 예보는 그 전인가요? 후인가요? 예보는 96년에 만들어졌고 96년도에. 예. 그 다음에 예환위기가 발생해서 그때 이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약간 경제 철학에 관한 문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네. 보통 기업 투자자가요 벤처 기업이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다 아니면 일반 제조업에다 투자를 해서 네. 그 기업이 망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을 못 받잖아요. 음, 그냥 깨지는데 지금 저축은행이다 은행은 내가 예금한 거에 대해서 이자도 받고 네. 망할 때는 5천만 원씩 또 돌려받아요. 예. 그럼 이게 산업계하고 은행계하고 좀 안 맞는 게 아닐까?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있는 금융사라고 거죠. 얘기한다 네.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그거. 이게 그러면 예. 자기도 손해를 봐야지 이게 당연하죠. 저축은행의 그 경영도 보고 예. 그 안정성도 보고 네. 레퓨테이션도 보고 들어갈 텐데 이렇게 보장해줘 버리면은 이제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예, 산업의 경우에는 내가 어떤 산업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할 때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위험까지 자기가 다 검토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금융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일반인들입니다. 이게 예금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은행에 망할 확률이 얼마인지 사실상 알 수 없죠. 맞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거든요. 예. 만약에 이거를 일반 예금자들이 다 생각해가지고 예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아마 이 금융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한 군데가 무너지면 예. 국민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 박교수님 말씀처럼 예. 우리 은행이 모랄 혜택에 빠지지 않도록 예.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예.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예, 예.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예. 금융기관이 모랄 해저드에 빠지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항상 그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투자자들도 예. 금융기관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 최소한의 평가는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그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기관을 통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 자금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완전히 내 책임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도 힘들고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그 보호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 예. 잘 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예금보험료 산정 방식이 과도하다면서 이 예금보험료 인하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사장님? 지금 이제 보험료를 내는 입장에서는 네. 항상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생명보험업권뿐이 아니라 모든 업권이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금융기관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걷고 있는데 예. 그 보험 산업의 규모가 97년에 한 9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800조가 넘습니다. 9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필요한 돈도 9배가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보험 산업의 보험업계에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현재 지금 턱없이 부족한 거죠. 1996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네. 은행권만 이렇게 보호를 해줬던 거죠. 네, 증권이나 네, 그렇습니다. 생명보험으로는 이 영역이 안 넓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저희들은 은행을 담당했고 네. 생명보험은 따로 이제 생명보험업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기구가 있었고요. 따로. 예. 그다음에 증권 쪽에 보호하는 기구가 있었고 예. 이 부분이 98년에 다 통합이 됐습니다. 예보로 통합된 네, 예보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 사장님 저축은행 사태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3만 8천 명이 지금 저 캄보디아 그걸 기대하고 예. 그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저 저축은행들도 아. 예보에다가 예, 자기들 예. 일부를 자기들 돈을 부어 넣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저축은행도 보험료를 내고 예. 저축은행 예금들이 다 보호 대상이었었죠. 보호 대상이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예.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지급을 다 그때는 했었습니다.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아니었습니까? 금액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올라온 거죠. 전액 올라온 보호할 거죠. 때도 있었고 2천만 원 할 때도 있었고 예. 이제 하다가 지금은 이제 5천만 5천만 원으로. 원으로. 예, 근데 정리하겠습니다. 캄보디아 같은 데서 돈을 해소를 하려면 예. 그 당시에 투자했던 사업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사업 진행상 어떻습니까? 잘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제 캄보디아도 직접 다녀오셨죠? 예, 네. 제가 작년에 한번 가서 상황 파악을 했었고요. 예. 했었는데 그쪽에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대규모의 토지를 샀습니다. 예. 그 토지는 아직까지 지금 캄보디아에 있거든요. 예. 근데 캄보디아의 어떤 사법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형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해수에 좀 에러를 갖고 있습니다. 예. 한 8년이 지나도록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갖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저희 대통령께서 양국 정상회담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빨리 캄보디아 정부하고 접근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예. 예. 그때 이제 경제 사절단으로 수행단으로 따라가 가지고 예.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 만나고 투자청 장관도 만나고 총리 자문관도 만나고 해서 한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예. 해서 그 정부 차원의 문제로 격상시켰다는데 큰 오. 예.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사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주 캄보디아에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아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아, 예. 우리 서민들의 피와 눈물이 그러니까. 섞여 있는 돈인데 말이죠. 네.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네. 수천억 되는 거죠, 그 돈이. 한 6천억 정도. 야, 그건 저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네, 네. 우리 서민들 그 아픔을 네. 좀 풀어주시면 네.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힘들을 쏟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이제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저희 본연의 업무뿐이 아니고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하는 업무에도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사회적 가치 경영부 전담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까 이제 금융기관들을 접수했을 때 가지고 있는 상가나 네. 어떤 건물들, 이제 이런 건물들을 해소한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들을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는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예. 이 건물들을 상가들을 매각될 때까지 어떤 취약계층이나 예. 아니면은 지역 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적극 행정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예, 예. 이때 저희들이 이 내용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네. 저 축하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은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네. 우리 지금 이제 그런 건물들 뭐 상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요새에는 우리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 커뮤니티를 살려보자고 여러 개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협조해가지고 도와주시면 예. 지역 사회에 살리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8일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예.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 말고도 네.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500만 원을 빌렸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세민들, 취약계층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채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 재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도 알선하고 그리고 저리 자금도 지원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금융기관 행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디 찾아가면은 저리 자금이 있다. 실제로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경제적 재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 일들 우리나라 많이 금융기관들이 보고 또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진짜 그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따지고 보면. 그걸 잘 서비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예금자 보호와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차고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들었는데 예. 어떤 사업인가요? 네. 아마 상상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계좌번호에 번호 하나 잘못 클릭하고 돈이 나가버리면은 네. 난망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터넷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게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 있을 텐데 한 해에 약 9만 건, 9만 건이요? 예, 한 2,300억 네. 정도가 잘못 보내진 송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예. 절반 정도, 한 5만 건에 한 1,100억 정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그래요? 되돌려받기가 좀 힘든가요, 사장님? 그래요? 이 부분이 네.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예.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아, 이게. 진짜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잘못해가지고 예.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보낼 걸 저 사람한테 보내는데 이 사람이 안 돌려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많은 게 모양이죠. 안 돌려주는 사람.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어려운데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하려면은 예. 법원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복잡해지는군요.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소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비용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귀찮아서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해서 이제 소송을 잘 가지를 못하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예보가 대신 나서서 예. 소송을 대신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이 업무를 지금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근데 차고 송금이라는 게 저는 이제 예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번호를 적고 나서 네. 한 확인을 번쯤 하면 그런 그렇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계좌 그래요? 이체할 때 한 번쯤 그런 생각하는데 아 내가 이 돈을 잘못 보내면 그래? 예. 저도 넣을 때마다 제 수신자 이름이 맞는가 그렇죠. 몇 번 확인해봐야죠. 보고 네. 놓거든요. 네. 그 잘못 들어가면 다시 저절로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얘기하면은 예. 이게 뭐 은행 전산망에서 소액이면- 이렇게 돌려주는 줄 알았어요. 소액이면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죠. 큰 금액이 되면 네. 이게 쉽게 포기할 수 포기할 수 없기 없죠. 때문에 도와주면 정말 예금자 입장에서는 큰 네. 힘이 되죠. 근데 예보가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나라 예보가 있죠. 다 그런 있습니다. 나라들하고 협력 관계도 맺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 예보 기구가 있어가지고 매년
이사회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아시아 예보 기구의 모임도 있고 해가지고 예. 또 자주 모임을 갖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예금 보험 업무를 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예금보험공사가 하고 있는 뭐 역할들 등등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가장 주력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 그리고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도 궁금하네요. 예, 아까 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는 돌려드렸는데 그 이상 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애태우고 있는 이런 예금자들이 많이 있어서 예. 특히 해외에 빠져나가 있는 자금, 예. 이 자금은 이걸 해소하면 저희 국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물론 예금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지금 빠져나가 있는 한 6천억 이 자금은 예. 꼭 회수해서 예. 예금자들한테 돌려줘야겠다. 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취약계층이나 그리고 어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따뜻한 어떤 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이 업무 거기에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서민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사장님께서 적극 앞장서셔가지고 그런 부분 많이 좀 성과가 있도록 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금자들을 위한 노력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어느 회사나 그 하는 일에 이면이 있습니다. 예. 그 관심을 받지 못하는 이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예보의 경우에 저희들이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은 관심 밖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아, 너무 슬픈 얘기예요. 예. 네, 사장님. 맞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5천만 원 지급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메꾸기 위해서 네.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자산도 팔고 그다음에 어떤 그 부실 경영자나 어떤 부실 채권자들의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엄청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예.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금융기관들 계좌 계속 추적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좌 추적이 심하다느니 이런 또 불만을 많이 하면서 소송도 제기하고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금융기관의 부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험료를 걷고 있는데 네. 모든 금융기관들이 그 보험료 내는 데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이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또 해수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좀 그 약간 시끄럽기도 하는데 그 저희 예보에서는 항상 그 예금자들의 편에서 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저희들을 좀 봐주시고 네.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 이면에서 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금자들 입장에서는 예금보험공사를 믿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재민 촉에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미성백 사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좀 말씀 감사합니다. Why I always whisper